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인생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잘 준비하지 않는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15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 시간 6천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잠시만 믿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특별한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만난 두 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두려움을 아름답게 극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옆집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3이신데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시든 화초 잎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화초를 돌보시니 참 좋으시죠? 할머니는 시든 잎을 살포시 떼어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시들어가는 잎을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시든 잎을 떼어내면 어김없이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삶의 순환을 느끼지.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궁금해. 내가 살면서 먼저 보낸 남편도 만나고 젊어서 하늘나라로 간 딸아이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 화초들처럼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시들지만 또 어디선가 새 생명이 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해. 이런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마침 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75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어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의외로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죽음은 그저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있었고, 내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계속되겠죠. 이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하신 이미경 간호사님을 찾아뵈어 그분의 경험과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미경 간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 중에 더 많은 돈을 벌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아쉬워하셨죠.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작은 일상의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삶과 죽음은 명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작은 일상의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그의 저서 노년에 관하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신을 사용하고 운동하며 항상 무언가를 배우면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한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이영희 할머니께서 태극권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젊은이들도 따라하기 힘든 동작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동작이 정말 우아하세요. 언제부터 태극권을 배우셨어요? 칠순이 넘어서 시작했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길 참 잘했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요즘은 우리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내가 강사야. 이영희 할머니는 태극권을 가르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우신다고 합니다. 읽고 쓰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늘 한이었다며 이제라도 배우게 되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 이제는 손주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게 됐어. 처음으로 손주한테 생일 편지를 썼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 60이 되어서야 귀가 순해졌고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로워지고 순수해질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의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과 학습을 함께 병행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7%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영희 할머니의 문해교실 친구인 박수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8순의 나이에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보내주는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카톡으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요. 몸은 늙어가도 마음까지 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늙어간다는 말 대신 성숙해간다는 표현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나이는 더해가지만 마음의 나이는 오히려 더 어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한 노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호중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요. 퇴직하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옛날 제자들 모임에 자꾸 나갔죠. 거기서 은근히 내 옛날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너희 담임이었을 때는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자들의 현재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과 등산을 다니는데 이게 내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아파트 경로당도 옷 차려입고 가야 하나,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이웃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손주들 놀이터 데려가는 것도 할머니가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이상해 보일까 걱정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때부터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아주고 경로당도 편한 옷차림으로 가요. 내 마음이 편해지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더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하버드 연구진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 의식하기,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습관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신 이정숙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도 자녀들 일도 모두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방법도 간섭하고 손주 교육도 이래라 저래라. 그러다 큰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든 게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걸요. 이제는 내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처럼 행복한 노년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현 씨는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해왔는데 최근 새로 온 팀장이 이상하게도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현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났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내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팀장님이 뭐라 해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쌓아갔죠. 이런 태도가 결국 팀장의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장은 정현 씨의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조언은 여러 심리학자들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웃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같은 시간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과 자주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분이 하는 말에 자꾸 휘말렸어요. 날씨가 좋다고 해도 금방 비 올 텐데 뭘 하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라고 하시니 한동안 그분 피하려고 산책 시간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자 그분은 투덜거리며 뭐 그렇긴 하네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긍정적으로 넘겼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안전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의 표현과 소통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정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잘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셨고 그때서야
정민수 씨는 그동안 전하지 못한 마음이 가슴에 얹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막상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때 진심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나중을 보장하지 않죠. 감사와 사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은 하고 싶을 때가 아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의 말을 주고받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아요. 누군가 문을 잡아주거나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커피 한 잔을 건네줬을 때도 고마워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는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긍정적인 관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진실된 힘입니다. 마음의 표현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 우리 삶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행동을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지레짐작은 때로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큰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 친구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는 어느 날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동료가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혼자 먹는 걸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이 사실을 우연히 다른 동료에게 듣고 나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그 동료와 대화를 나눠보니 오히려 그간의 오해를 웃으며 넘길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서로의 다이어트 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보지 못한 것을 말하지 말고 듣지 못한 것을 믿지 말라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행동을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미를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레짐작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선입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 상황의 일부분일 뿐임에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로 한 동네 주민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인 영수 씨는 이웃의 정원이 매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자 속으로 저 사람은 정리정돈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이웃이 특별한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본 것은 단지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그 후로 그 이웃과 정원 가꾸기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나도 덕분에 정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타인의 행동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완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곤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기대는 더 커지게 마련인데요.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진 씨는 자녀 교육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녀가 학업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진로와 성진 씨의 바람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어요. 자녀가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나중에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죠. 내가 그 아이의 행복보다 내 기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려. 그 후로는 자녀가 원하는 길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지나친 기대는 서로의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여 후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지만 이는 그들의 도전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순간들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며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죠.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으며 혹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대해 초연해지고 타인의 반응에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기대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문제와 그 극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행감을 증가시킵니다. 정유진 씨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그녀는 SNS 피드를 볼 때마다 친구들의 여행 사진이나 새로운 자동차, 프로모션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들이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유진 씨는 우연히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런 비교가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부터 SNS 사용을 줄이고 내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자전거 타기, 독서, 요리 같은 것들요.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비교 심리가 열등감을 키우지만 이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김동현 씨는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 대신 그들의 노력과 과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 괜히 질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걸 바꿔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고 나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길을 찾게 됐어요. 모든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존재이며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이해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도전과 고민 속에서 오늘 나눈 여러 지혜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나친 기대와 걱정,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내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무지개 인생과 함께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